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신장이 안 좋으면 계란을 절대 먹으면 안 된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노인은 매일 계란을 먹어야 근육이 빠지지 않는다고요? 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오늘 이 영상 하나면 여러분의 모든 궁금증이 해결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계란은 나쁜 음식이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안전한 음식도 아닙니다. 문제는 언제 얼마나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세 가지를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첫째, 왜 계란이 신장의 적이라고 불리는지. 둘째, 매일 계란을 먹으면 우리 몸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셋째, 신장을 보호하면서도 근육 건강까지 지킬 수 있는 정확한 단백질 비율이 무엇인지. 이 정보를 모르고 무작정 계란을 끊거나 반대로 아무 생각 없이 매일 먹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제 환자 중 한 분은 신장을 지킨답시고 단백질을 완전히 끊었다가 6개월 만에 근육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결국 폐렴으로 입원까지 했고 퇴원할 때는 오히려 투석 직전까지 갔습니다. 반대로 올바른 방법을 알고 계신 분들은 어떨까요? 신장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도 활기찬 노년을 보내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최신 의학 연구를 바탕으로 계란과 신장 건강이 모든 것을 명쾌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왜 계란이 신장에 안 좋다는 말이 나왔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신장을 현대식 정수 공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밥이나 빵 같은 탄수화물을 먹으면 몸은 이걸 에너지로 바꿉니다. 이 과정에서 나오는 최종 부산물은 물과 이산화탄소입니다. 물은 땀이나 소변으로 나가고 이산화탄소는 숨 쉴 때 나갑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런데 단백질은 완전히 다릅니다. 단백질 분자 안에는 질소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몸이 계란에 단백질을 분해해서 쓰고 나면 반드시 질소가 포함된 찌꺼기가 남습니다. 이 찌꺼기는 숨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오직 신장을 통해 소변으로만 배출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단백질을 많이 먹을수록 신장이 처리해야 할 찌꺼기가 많아집니다. 신장은 이 독소를 혈액에서 걸러내기 위해 쉴 틈 없이 일해야 합니다. 의학 용어로는 역과 압력 증가라고 합니다. 젊고 건강한 신장이라면 문제 없습니다. 건강한 노동자가 야근해도 끄떡없는 것처럼요. 하지만 60세가 넘어 신장 기능이 예전만 못할 때 한꺼번에 많은 단백질을 처리하는 건 큰 부담입니다. 신장이 찌꺼기를 제때 처리하지 못하면 혈액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메스꺼움 두통이 생기고 심하면 의식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신장이 완전히 고갈됩니다. 그때 가서야 인공투석이 필요해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계란을 신장의 적이라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그럼 해결책이 뭘까요? 계란을 아예 안 먹는 게 답일까요? 채소와 흰 쌀밥만 먹으면 될까요? 바로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큰 실수를 합니다. 사실 계란은 가장 완벽한 영양식품 중 하나입니다. 몸이 필요로 하는 모든 아미노산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혈액에서 매우 중요한 단백질인 알부민을 만드는 원료입니다. 다른 어떤 자연식품도 계란만큼 고품질의 단백질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60세가 넘어서 혈액 속 알부민이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더 빨리 늙습니다. 근육량을 유지할 수 없고 노화로 인한 근육 손실이 더 심해집니다. 혈관이 약해져서 다리와 발에 부종이 생깁니다. 실제로 신장 전문의들이 가장 걱정하는 건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단백질을 과도하게 제한해서 영양실조가 되는 겁니다. 몸이 영양 부족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동으로 내부에서 에너지원을 찾습니다. 이때 몸은 근육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습니다. 놀라운 건 근육이 분해될 때도 많은 질소 찌꺼기가 생긴다는 겁니다. 단백질을 먹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려운 선택 앞에 서게 됩니다. 계란을 먹어서 찌꺼기를 만들거나 안 먹어서 근육이 분해되면서 역시 찌꺼기를 만들거나, 대체 어느 쪽이 건강에 더 좋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명확한 기준을 드리겠습니다. 신장 기능 지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구체 여과율이 45 이상이라면 가벼운 감소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계란은 훌륭한 동반자입니다. 매일 한 알 먹는 건 완전히 안전하고 오히려 강력히 권장됩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45 아래로 떨어졌다면 중간에서 중증 단계입니다. 이때부터는 계란을 더 신중하게 먹어야 합니다. 양과 조리 방법을 모두 통제해야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매일 계란 한 개만 먹는다면 흰자와 노른자 중 어디를 더 조심해야 할까요? 답은 많은 분들을 놀라게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노른자입니다. 노른자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노른자 안에 신장이 약할 때 특별히 주의해야 할 미네랄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인입니다. 인은 원래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미네랄입니다. 뼈와 치아를 튼튼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소변으로 인을 배출하는 능력도 줄어듭니다. 혈액에 인이 너무 많이 쌓이면 칼슘과 결합해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혈관이 점차 딱딱해지고 자연스러운 탄력을 잃습니다. 혈관이 딱딱해지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더 놀라운 건 과도한 인이 역설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뼈에서 칼슘을 빼앗아 뼈를 약하고 푸석푸석하게 만듭니다. 신장이 약한 많은 분들이 가볍게 넘어져도 뼈가 쉽게 부러지는 이유입니다. 그럼 계란 노른자에 인이 얼마나 들어있을까요? 중간 크기 계란 한 개에 약 90에서 100mg의 인이 들어있습니다. 대부분 노른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반면 흰자는 거의 순수 단백질로 인이 거의 없습니다. 만약 의사가 혈중 인 수치가 높다고 알려줬다면 간단하지만 매우 효과적인 전략이 있습니다. 흰자만 먹고 노른자는 버리거나 매일 대신 격일로 통째로 한 개를 드세요. 이 방법은 몸이 흰자에서 고품질 단백질을 얻으면서 인 섭취량을 최소화해 줍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인이 똑같지 않습니다. 음식의 인은 두 가지 형태로 나뉘는데 영양이 완전히 다릅니다. 햄, 소시지, 훈제고기 같은 가공식품의 인은 무기인입니다. 보존제나 식감을 위해 첨가한 겁니다. 큰 문제는 무기인이 물에 아주 쉽게 녹아서 섭취량의 90% 이상이 바로 혈액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반대로 계란, 신선한 고기, 콩의 인은 유기인입니다. 단백질과 단단히 결합되어 있어서 흡수가 훨씬 어렵습니다. 콩 같은 식물성 인은 흡수율이 20에서 40%입니다. 계란 같은 동물성 인도 약 60%만 몸에 흡수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아침에 소시지 3개나 삶은 계란 1개 중에서 고민 중이라면 무조건 계란을 선택하세요. 이 작은 변화만으로도 신장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실전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동물성 단백질인 계란을 한 부분 먹을 때마다 식물성 단백질 한 부분을 함께 드세요. 1:1 균형 규칙입니다. 아침에 삶은 계란 하나를 먹는다면 두부 된장국 한 그릇이나 청국장을 함께 드세요. 이 조합은 맛있을 뿐만 아니라 몸의 찌꺼기 물질을 중화하고 신장이 과도하게 일하지 않게 해줍니다. 조리 방법도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반숙 계란입니다. 흰자는 익었지만 노른자는 여전히 부드러운 상태입니다. 이렇게 조리하면 단백질 흡수율이 90% 이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팁 하나 더 드립니다. 계란을 먹기 전에 항상 채소를 먼저 드세요. 채소의 섬유질이 장의 보호층을 만들어서 인과 찌꺼기 물질 흡수를 늦춰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주변에 신장 건강을 걱정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